도함수의 활용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최대 최소랑 뭐 있긴 한데 시험 전에 몇 개 다뤘었기도 하고 바로 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해 판별. 근해 판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근해 종류를 건드는 게 있고 근해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종류를 건들면은 보통 판별식 또는 극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판별식이나 극점 판단하는 거고, 분리는 당연히 함수값을 기준으로 부등식 세우는 거. 이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해 판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종류일 텐데 뒤에 가면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 여기는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네요. 세양근 뭐 이렇게 주면은 근해 분리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는 이런 기준만 좀 잘 잡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면 또 헷갈리니까.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쭉 있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세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아야겠죠. 가장 원론적으로 푸는 방식은 얘를 미분을 해서 12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x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k는 넘어가서 우리가 보는 걸 선호를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극점으로 푸는 문제다. 극점. 그래서 k가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얘가 2분의 1, 얼마인지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문제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를 보고도 판단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친구를 보고서도 분명히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거고 등등의 얘기는 했었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변곡점 얼마예요? 변곡점은 0이죠. 왜냐면 2차의 계수가 0이니까. 그 다음 여기 유닛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4 최고창 유닛의 세제곱 해보세요. 2분의 1 세제곱 하니까 이게 얼마 나와야 돼? 최고창은 4네. 얼마? 2죠. 이 값이 2죠. 그럼 여기가 2라는 거야.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4번. 그치? 됐죠? 이렇게 이제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필기해 둘까요? 굳이 내가 함수값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4 최 2니까 얘밖에 안 되네. 육십 번 보겠습니다. 다 풀지는 못해요. 지금 좀 빨리빨리 나갈 거라서 다 풀지는 않아요. 자, 3차 방정식이 또 다음과 같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얘까지만 좀 볼까요? 그러면 얘는 2x로 묶이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는 넘어가서 3-a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 해석. 컵은? 아니야.
허근이라고 하면 좀 안 돼.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요. ac의 부호가 반대면 얘는 실근이에요. 얘는 실근이야. 다시 얘 판별식 써보면은 0보다 큽니다. 얘는 실근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한 이유는 얘를 이렇게 좀 표현을 빠르게 할 수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예요. 왜? 얘가 지금 딱 0이잖아. 이쁘장하게 0을 하나 찝고 있으니까 0 기준으로 뭐 양쪽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 생겨버리면은 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나 보기 위함이지. 어쨌든 두 실근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거기까지 일단 판단은 빠르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딱딱딱 나오면 이쁘게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3차 함수들이 있었잖아. 그럼 얘 이제 미분을 해야겠죠.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숫자 이쁘지?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나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되죠. 마31. 그 다음에 또 얘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미분을 해서도 볼 수 있지만 얘를 바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변곡점은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예,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시죠? 어차피 이제 이거는 극점을 찾았어야 했으니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닛이 얼마예요? 2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사실 이 말 하나 때문에 하는 거야.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 실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소리지. 교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갖게 하는 A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그럼 얘를 좀 느껴봐. A가 작아야 된대. A가 작다는 것은 뭐하다는 소리야? 이 값 자체가 어떠하다? 크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A는 자연수래. 그럼 A가 작아봤자 자연수로 작은 거잖아. 너무 어렵나? 오케이. 식으로 합시다. 3-A라고 하면은 3-A가 여기를 지날 때보다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별이라고 했을 때 얘가 별보다는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3-별 A 이렇게 오면서 A는 최대값을 갖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맞아요? 맞습니까? 모르겠어. A는 최대값을 갖잖아. 얘가 고정된 값이고 그거보다 A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쪽에 있으면 또 얘가 3-A가 오면 이때는 얘보다 이 값보다 얘가 네모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 네모 값보다 얘가 뭐예요? 작죠. 작아야죠. 그러면은 3 네모 값 이렇게 되면서 이때 A가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 값을 갖죠. 그러니까 아래서 봐야 된다는 소리죠. 아래서.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 여기 13보다 크다 이렇게 뭐 되겠죠. 13. 그래서 최소값은 14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풀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느껴지면 아래서 한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안 느껴지더라도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럼 여긴 최대값, 위에 건 최대값 구하는 거고 아래는 최소값 구하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 아래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빨리 나가야 되니까 필기할 시간은 못 드려. 영상 보고 필기하세요. 오늘은. 다음 여기서는 이제 오직 하나의 실근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은 자 이거 좋다.
3차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제 만난대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뉴 함수를 가지고 해주는 거 기억하시죠? 뉴 함수를 해주면 얘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y는 a는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3차식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죠. 부호를 보면 얘 때문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뉴 함수랑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함수에서 만나면 이렇게 돼야겠지. 또는 이렇게 돼야겠지. 구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바닥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넘기면 되겠죠? 넘어가겠어요. 64번까지 가시고 자, 이 접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좀 과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풀어도 상관없겠죠. 오직 한 개의 접선이다. 한 개의 접선이다. 그러면 얘라는 그래프가 어쨌든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오직 한 개의 접선만 2,0에서 내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민수.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어 독해하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이 접선을 긋는 원리에 따라서 얘를 다 사고를 해봐야 하는 거고 얘를 내가 영어 독해하듯이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개의 접선이라는 건 접선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한 개라고 그걸 한정을 하는 거야. 그럼 접선이라는 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접선이죠. 접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이 같다는 거고 함수값 같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울기 미분계수 같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식은 뭘로 세워야겠어요? 응? 미분계수.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미분했을 때 3x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니까 t를 집어넣으면 이게 기울기고 y는 x 마이너스 t 플러스 이제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2 집어넣으면은 12 플러스 3a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곡선의 이건 점 위에서 그런 거네요. 틀렸어요. 아까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t 세제곱 플러스 3a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2,0을 대입을 하는 거죠. 2,0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식이 나오죠. t에 대한 식. 그랬을 때 지금 내가 2,0에서 내린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지. 얘. 근데 봐봐. 얘의 의미에는 미분계수도 들어가 있고 함수값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접선의 방정식의 의미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의미 자체가 한 점과 기울기였잖아요. 둘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 한 점에서 기울기가 같다는 걸 사용을 해서 만든 식이 이거라는 거지. 근데 이때 이걸 만족하는 t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t가 두 개면은 이걸 만족하는 t의 위치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점에서 내렸어. 근데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 내렸다 합시다. 여기서도 하나 뭐 더 생긴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럼 t가 두 개겠지. t1, t2 이런 식으로. 근데 t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딱 하나의 접선만 나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암기를 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이걸 완벽하게 내 2에서 푸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서 접근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의 실근이 한 개다로 문제를 종료해 준다로 머리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3차니까 3차의 실근 한 개는 아까랑 똑같은 거야. 원리가. 넘어갈게요. 접선이 두 개가 되도록이면 방금 말과 똑같죠. 근데 두 개니까 실근 몇 개? 두 개로 푸는 거지. 실근 두 개로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3차에서 실근 두 개가 있을 수 있나요? 3차에서 얘를 해석해 주면은 얘는 중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죠. 중근 하나랑 실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얘는 그냥 대놓고 F랑 G가 서로 같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근해 분리 문제인 거고, 왜냐면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좀 복습을 해주세요. 서로 같다라고 놨으니까 뉴함수죠. h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지금 12x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두 개의 양근 하나의 음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고, 변곡점이 얼마예요? 변곡점 보기 연습.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라고 한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y축은 요쯤에 있겠지. y축은 요쯤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x가 어디에 잡히냐? x축이 이렇게 잡히면은 지금 음의 실근이 두 개니까 안 되고,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x축이. 그래야지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y축이 어. 변곡점보다 왼쪽 왜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겠죠. 문제 상황은 이해를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어쨌든 극점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 그게 정보를. 그래서 미분을 좀 해주면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다. x 제곱 이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1. 유닛이 2분의 3짜리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a죠. 0,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는 a를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원점 지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a 마이너스 a를 넘겨서 a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a가 얼마면 될 것 같아? 뭐보단 작아야 될 것 같아? 뭐보단 작다? h 마이너스 0, 0, 0. 0보단 작아야겠죠. a는 일단 0보단 작아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 봤을 때가 원점을 지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 얼마인지 찾아야겠지. 1,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는 어때야 돼요 또?
커야겠죠.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겠지? 됐나요? 얘는 이제 생긴 건 근해 분리였는데 막상 문제를 해석할 때는 그냥 근해 종류 문제로 풀렸네요. 근해 분리로 풀리는 문제가 없나? 잘 안 보이네. 근해 분리를 내려면 아마 극대 극소에 대해서 극대가 어디 하나 있고 극소가 어디 하나 있고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부등식에서 안 보이네.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죄다 노잼입니다. 쭉쭉 넘어갑시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4차 함수는 그냥 생으로 미분을 해야겠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빙의를 해봐. 근해 판별해서 문제를 안 낼 수는 없겠지. 내야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단원이랑 밸런스를 고려해서 3차 또는 4차에서 하나를 낼 수 있고 아니면 3차 하나 4차 하나 낼 수 있겠죠. 그건 선생님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카운팅을 해보면 총 이 교재 안에 시험 범위 한 250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0문제로 추린다면 10문제당 하나씩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둘 6개 한 10문제 정도 풀었으면은 여기서 하나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뭐 중요한 데서는 5개당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내겠어? 선생님 입장에 생각을 해봐. 애들이 뭐 내면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내도 내가 큰 고민 안 할 것 같은 거는 그냥 큰 고민 안 하면 되는 거야. 냈을 때 내가 당황할 수 있을 만한 거, 선생님이 변형하면 어려울 만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는 비슷하게 다 묶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제끼는 거야. 걔네들 어차피 다 하나의 세트니까. 근데 좀 표현들이 유별났던 것들은 내가 표시를 해놓고 시험 대비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 문제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쉽게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세실근을 갖는다. 또 그렇지. 두근을 갖는다. 그럼 봐봐. 3차 함수에서 이계형에서 이 근해 판별에서 낼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잖아. 지금 딱 3개잖아. 그치? 그리고 변형할 수 있는 게 지금 뉴함수 만들게 하는 거 포인트.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세실근이었어요. 이거 범위 이거랑 뭐 두 번째인가 어디선가는 두실근을 만나겠지 이거. 그리고 실근과 두허근을 갖게 하는 거 이거. 1, 2, 3 잡았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 풀 때 뭐가 제일 어렵고 까다로워? 세 번째? 좋아. 특이점은 다 똑같은데 특이점은 다 똑같은데 얘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귀찮지. 그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를 만들어 보라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섞으면 되지 않을까? 요거랑 요거를 융합을 시켜.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한 다음에 얘가 실근과 허근을 갖게 하는데 그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내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섞어 놓고 얘는 넘겨야 하고 A는 남겨야 하고 뭐 3까지 남긴다고 하죠. 여기 3 추가해 가지고 여기 A A를 여기에다 가지고 여기는 뭐 3을 줘. 그럼 자연스럽게 3-A 꼴이 나타나겠지. 이 문제에서도. 그리고 나서 얘로 물어. 그럼 두 개 섞었잖아. 그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제일 높지 않을까? 문제에서 다 레퍼런스 있고 내가 교사라면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풀고 끝내지 말고 이 문제를 잘 구별을 해보면 아 여기 결국엔 3차 함수에서 물어보면은 세실근, 두실근, 실근 하나 혹은 2개 그리고 그냥 내던지 뉴함수로 내던지 분석 끝이잖아. 그럼 대비 끝이지. 나오면 따다닥 풀면 되겠지. 이게 하나의 쓰임이야. 쓰임 끝. 이 중에 하나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띠임이 뭐야?
접선으로 나오면 내가 조금 당황스럽구나. 그렇죠? 구별하자면은 여기 64부터 65까지가 하나의 또 테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양의 실근이다. 음의 실근 하나. 이것도 좀 나를 괴롭게 하지. 총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봤을 때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올 리는 없고 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때 이게 나올 거다라고 찍는 게 하수고 다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다 공부하는 게 이제 고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 딱 68분까지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될 때는 여기서 융합된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고 섹션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풀자. 이건 문제 변형하는 게 에바지. 그냥 정해진 대로 풀면 되는 거지. 그거 연습해놓고 여기 좀 복잡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까지 딱 세 덩어리로 정리를 해놓는 게 시험 공부인 거야. 오케이? 부교재를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낼까? 어떻게 낼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낼 것 같고요. 왜냐면 3차 함수 미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여기가 좋잖아.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를 어렵게 내야겠다면 여기로 내겠죠.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문제 내는 방법은 숫자 몇 개 바꾸는 거죠. 뭐. 숫자 몇 개 바꾸고 표현 몇 개 바꾸고 나왔을 때 딱 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은 표시를 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문제를 좀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하나씩.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될지 등등을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다. 4차는 얘랑 얘 두 개 준 거죠. 두 개 주면 뉴함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뭐 다 가능은 하네요. 봐야 알겠네. 그래서 싹 넘겨보니까 뉴함수 해보면은 보이죠? 뉴함수는 이렇게 되고 안 보이네.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얘 개형을 예측이 불가네요.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긴 합니다. 아니야, 투머치야. 그냥 정석대로 할게요. 얘만 따로 넘겨가지고 여기를 우함수로 본 다음에 접선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투머치니까 그냥 미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x에 1 넣으면 되네. 조립제법 해주시고 빠르게 헷갈리네. 됐죠? 그럼 4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4를 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빠르게 봐보세요. 판별식 D 해가지고 어때요?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라는 판단. 그러면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났을 때 A는 여기가 바로 1,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4차 함수는 다 이런 식이에요. 내야 되는 게 그냥 딱 거기입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하시면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얘는 넘어갈게요. 71번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72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서로 다른 내실근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개형 문제지, 개형 문제. 그랬을 때 얘를 이제 a를 좀 떼놓고 보시면 x 제곱으로 묶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확실하게 이제 얘는 우함수잖아.
그러면은 4차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밸런스를 가진 형태가 되겠지. 얘는. 그러면 A의 범위는 결국엔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 그럼 얘의 범위는 뭐라고? 뭐랑 같을까 얘는? 공식을 써보자면. 이십 20분에? 20분에? 막 뭔가 떠올라? 배운 건 있어. 맞지?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4개의 그림을 줬잖아. 그 중에서 얘는 몇 번째 그림이야? 네 번째. 네 번째 그림은 무슨 공식밖에 없었어요? 높이야? 그게 높이였을까요? 2차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2차 넓이. 3차는 넓이 하나, 높이 하나. 이 높이가 누구랑 소통하는 거야? 얘랑 소통하는 거지. 그 다음 4차 그림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지. 얘는 누구랑 소통해? 얘랑. 그 다음에 뭐야? 넓이겠죠? 얘랑 소통하는 높이는 여기서 없어. 이게 4차 4차잖아. 5차가 나와야 되지. 그치? 이거에 대한 공식이에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긴 직접 함수값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극소 찾고 여기를 직접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왜 상인지 모르겠네. 어렵진 않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 그래프에다가 옆에 공식을 써주는 거야. 한 개, 두 개, 두 개, 하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쓰라는 거지. 이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공식을 쓰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써야 되는 공식은 단 하나인 거야. 단 하나, 넓이 공식. 이게 교재들마다 다 헷갈리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4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한 번쯤 보겠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안 헷갈려. 둘, 하나. 그리고 뭐 없는 공식들도 있었죠. 선생님만 알려주는 공식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써보라 하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맨날 1번 여기 봐서 끝나잖아. 쓸 일이 자꾸 없지.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쓰거든요. 수능에서도 잘 쓰고. 73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해라. 얘도 미분에서 풀어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상일 이유는 없고 그냥 4차라서 다 상인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좀 유니크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얘는 항상 두 실근이잖아. 얘도 항상 두 실근이고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건 아닐 것 같네요. 그쵸?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져. 얘겠지. 그래서 이때거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특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특이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특이점보다 위에, 특이점보다 아래. 자연수로 제한을 둔 거고 자연수 입장에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4차 함수는 시험에 내면 그냥 간단해요. 이건 어렵게 내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도형 그리는 게 개형 그리는 게 전부야. 개형 그리고 해석한다. 두 개 섞어놓으면 빼서 해석한다. 끝. 그러니까 3차를 더 열심히 해놓으면 4차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4차가 나올만 하긴 한데 하나 정도 내야겠죠? 근데 뭐 부등식에서 내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공부할 때 이 딱 펴놓고 이 페이지에 하나 나오려면 뭐가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후보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등식. 부등식의 의미는, 부등식 하면 개념이 뭐였어요? 여기서 부등식은 최소가 뭐 최소, 최대,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때 해밀랜드 놀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서운 바이킹이든 뭐든 타려고 해. 키 제한이 있잖아. 그러면은 다 이제 민재를 쳐다본다며. 민재가 제일 작았다며 초딩 때. 민재가 통과하면 다 통과. 민재가 제일 작았다 하더라고. 지금은 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제일 작은 애가 크면 나머지 다 통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구간을 주면, 근데 이제 구간을 줬을 때 구간 또는 구간에서 제일 작은 게 통과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계속 증가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최소값이 없다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하는 점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증가하니까. 뭐 이런 거 개념에서 공부했었고. 자, 얘 다 넘깁니다. K값보다 항상 크면 된다 얘긴데, K를 넘겨도 돼요. 얘는 사실 그냥 이렇게만 풀어본다면 7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얼마예요? 이제 잘 하자. 이거 얼마야? 오, 변곡점 얼마? 야, 이게 아니지. 이거 원점진 하잖아. 0이죠. 0. 2차 계수 0이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는 딱 대칭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딱딱 보이죠? 그럼 누구만 보면 돼요? 1만 보면 되겠지? 이게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 뭐냐면 2개짜리야.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다 똑같은 문제고, 최소 380이나 381, 선생님이면은 381을 낼 확률이 높죠. 나라면 2개짜리는 어떻게 한다? 넘겨서 한다. 넘겨서. 그래서 2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480 같은 경우에는 넘겨보세요. 서로 넘기면 h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얼마? 1이죠. 변곡점 1이고 얘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되죠. 사실 얘는 어떻게 생긴 애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죠. 0, 3, 1, 2, 4 이렇게 생긴 애지. 근데 2부터라고 했으니까 증가한 상황이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그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보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얘가 보이면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살리고, 의미가 없으면 미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81은 중요해요. 시험에 낸다면 얘를 낸다. 얘도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gx2 이 문제는 좀 얘기가 다른 거긴 합니다. 이 문제는 얘기가 좀 다른 앤데 잘 봐주세요.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fx, gx 얘를 비교를 해야 돼. 얘는 뭐냐면 x가 같을 때예요.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f고 잠깐만 얘가 f고 g로 합시다. g고 얘가 f잖아. 그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보시면 같은 x에서만 비교하는 거야. 같은 x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g가 높지. 항상 g가 높죠. 그런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임의의 x1, 2. 그러니까 x가 달라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 x가 달라도 성립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gx2가 되는 거고 얘는 fx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f가 더 크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얘는 성립이야. 얘는 x가 같을 때만 보는 거니까. 예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f의 제일 큰 값이 g의 제일 작은 값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완전 얘기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뉴함수를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뉴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고. 이게 뉴함수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어야 이게 딱 비교하면서 좋은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이거긴 하지. 얘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완전 다른 문제야. 얘가 380번이고 381번은 뉴함수가 아니야. 문제가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따로 각각 최대 최소를 구해가지고 해야겠죠. 미분해가지고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f 같은 경우에는 4차 함수니까 f의 최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야. f는 안 그러면 못 풀겠지. 4차 함수가 중간에 풀 수는 있겠다.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극소, 그러니까 f는 극대를 구해주시고 제일 높은 값. g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극소를 구해야겠죠. 극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풀진 않을게요. 구별을 해라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어요? 요거 이 표현이 엄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뒤에까지 일단 나는 다 풀어오라고는 했어요. 나는 수업할 때 이제 적당하게 나갈 것이고 선생님이 진도 빼는 동안 여러분은 이제 진도에 맞춰서 복습하고 플러스 자이스토리 풀고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쫙 끝까지 풀었다면 마음이 좀 편하지. 그래서 시험 범위 한번 봤으니까. 이제 근데 속속들이 어려운 건 내가 다 짚어주려고 해요 이번에는. 네, 여기까지.